남들이 보기에는 어이없고도 황당하게 여겼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평생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낳았으면서도 버리고 떠난 참으로 저에게는 원망스러운 존재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리 찾았기에 그리 꼭 보고 싶었던 게 제 진짜 진심입니다. 저를 버린 엄마와 어떻게 엮이게 되었던지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해버린 저의 사연을 묵묵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30대이고요. 벌써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저 또한 각각 남편에게서 한 명씩 받지만 제 삶이 퍽퍽하고 힘들었기에 저희 엄마처럼 아이를 버린 모진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저와 같이 살게 되며 저를 원망하면서 살게 될 것을 알면서부터 저는 비로소 일찍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참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난 기억이 납니다.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평생 내조하며 사셨는데 참 아이러니했던 것은 그렇게 두 분이 금슬이 좋으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만 유일하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할아버지 때에도 할아버지만 살아남고 형제들이 모두 불우하게 사고를 당하고 일찍 돌아가셔서 딱 할아버지만 살아남았던 것이라 온갖 귀함을 다 받고 자랐고 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 할머니가 2번의 아이를 가졌는데 잘못되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고 그나마 겨우 목숨 걸고 낳은 아들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대대로 손이 귀하고 아들이 정말 귀한 것이라 아무래도 자손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소개한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조건을 듣고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든 것은 바로 어머니께서 5짬이었단 겁니다. 이세 머리 때문에 네가 선생이니 같은 선생 만났으면 했는데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자손은 많아도 다 딸인 게 문제라서 그 아이는 안 된다는 거다. 내 봐라. 딸은 애미 담는 법인데 분명 딸만 줄줄이 낳거나 하나만 낳거나 그럴 거다. 라고 할머니께서 호언장담을 하며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셔서 어머니 사이에는 저 하나밖에 얻지를 못하셨더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현명하고 공부 욕심까지 있어서 외갓집 이모들 다 초등학교 졸업이 다였는데 우리 엄마만 유일하게 고등학교 졸업에다 은행원이셨어요. 다들 위로랍시고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며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을 거라 하고 얘기해 주는 것 앞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자신있게 내뱉었다고 해요. 감히 내 귀한 딸에게 살림 미천이라는 말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내 딸이 왜 살림 미천이야? 내 딸은 그냥 소중한 내 딸이에요. 아들 힘 닿는 데까지 어떻게 해서든 안겨드릴 테니까 그냥 온전히 내 딸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세요. 시댁의 첫 손주인데 의미 있고 소중하잖아요. 그리 말했다던 엄마는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고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자신만만하게 아들 낳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엄마의 모습에 반한 아버지께서는 의기양양하며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엄마에게 둘째를 닥달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엄마는 아이가 쉽사리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를 키우면서 열심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별별 방법을 써봤지만 쉽지 않았고 용하다 하는 멀리 있는 병원까지 다녔는데 하필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 암 진단을 받게 되어 어머니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강철 멘탈을 가진 엄마도 자신의 몸 상태에 경악하며 쉴 새 없이 무너지고 말았고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며 암투병을 시작했는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초기에다 바로 수술을 하고 용종 제거를 해서 엄마는 다행히 멀쩡하게 제 곁에 있을 수는 있었지만 이로 인해 아이를 2번 다시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암수술 받고 힘겹게 아버지에게 몸을 기대어 부축받고 돌아올 때 할머니께서는 참으로 냉정하게 엄마에게 내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아주 신기가 있는지 널 보자마자 바로 알았다. 딸내미 하나 낳고 끝날 거라는 것을. 하도 주둥아리를 놀리길래 내 얼마나 빨리 손주를 품에 안을까 내심 기대도 했건만 아주 희망 고문으로 괴롭히기나 하고, 나는 그래도 아들 하나 낳아서 대이였는데 넌 그마저도 못하고 대를 끊어놓게 생겼으니 당장 나가라. 할머니는 참으로 냉정하게도 엄마를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칠거지야까지 운운하며 엄마를 그대로 내쫓으려 하셨고, 엄마는 이를 악물며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해서든 내게 아버지를 잊게 하려고 참고 사시려고 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모진 시집살이와 힘든 집안의 모든 풍파를 겪으며 살아야 했고,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 할머니가 흉을 많이 보고 할아버지 역시 욕을 하고 다녀 엄마는 동네에서 그야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욕을 하면 결국은 아버지 얼굴에도 침 뱉는다는 것을 왜 몰랐던지 나름 배웠다는 할아버지마저 할머니와 똑같이 행동하니 배운 것 다 헛걸음했다며 아버지와 매번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또 엄마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가랄 때 그냥 나갈 것이지 복 없는 것이 집에 붙어 있으니 매일 집안에서 우환이 끊일 날이 없다. 큰 소리 매번 나는 것도 지겹고 힘든데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할머니 그만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할머니가 복 더 없어. 할머니 때문에 매번 큰 소리 나는 거야. 싫어, 밉다고. 아니 이것이 어따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소리를 질러? 기집애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아주 생김새도 지혜미와 빼다 박아가지고 복 없는 것도 아주 똑같아. 내 장담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자 보다 못한 엄마는 당장에 제 귀를 두 손으로 틀어 막고서 할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보호하며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쩌면 할머니는 정말 신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로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이 척척 들어맞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뭘 차리셨으면 대박 나셨을 거예요. 엄마도 아이를 못 낳게 되었고 저 역시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 망한 것도 맞으니까요. 저는 어렸지만 엄마가 매번 할머니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 맘이 다 아팠고,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하도 안타깝고 가엾어서 저는 엄마를 붙들고 짐을 싸서 엄마의 손을 잡고 나가자 했습니다. 엄마, 우리 기차 타고 멀리 도망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 곳으로 아빠도 모르게 엄마랑 나만 그렇게 가버릴까? 라고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없이 웃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널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 마. 너는 내 딸이고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절대로 엄마가 널 내버려 두는 일은 없을 테니까 엄마 믿어 세라나. 가엾은 내 딸, 미안하다 엄마가. 엄마는 제 눈물을 옷소매로 닦아주며 하염없이 또 울고 울었는데, 그런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며 저는 엄마가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에게 꼼짝 못했던 엄마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았고 하라고 시키던 집안일도 하지 않은 채 뭔가 단단히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뭔가 꿍꿍이를 드러내니 조부모님은 난리가 났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 당장에 아버지와 갈라서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설령 엄마와 아빠가 갈라진다고 해도 엄마를 믿기로 했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난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내 전부였던 엄마가 어느 날 나를 두고 그렇게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린 나이지만 저는 그대로 혼자라고 말았고, 그 두렵고 지긋지긋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계속 앓고 이대로 눈을 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편안해졌는데, 그런 저를 살렸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할머니였어요. 정신이 혼미해진 저를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 세우려고 죽이며 머며 옆마을에서 의사 왕진까지 오게 해서
치료해 주었는데 할머니는 밤새 저를 간호하며 엄마의 빈자리에 있으며 저를 지켰습니다. 너는 박씨 가문 아이다. 딸이라도 그 사실은 변치 않고 우리 집안인 아이인 만큼 너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돌볼 것이야. 할미가 그동안 네 애미 미워서 너한테도 막했지만 이제는 내가 네 애미를 대신해서 잘 키워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아라. 엄마를 닮았다며 제게 온갖 미움을 서슴지 않았던 할머니가 따뜻하게 목소리를 내주며 손을 잡아주니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를 버린 엄마보다 나를 품어준 그토록 미워한 할머니가 더 의지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친엄마이기에 엄마가 절대로 나를 버릴 리 없고 반드시 나를 찾아와 줄 것을 믿고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오라는 친엄마는 안 오고 생각지도 못한 엄마보다 더 젊은 아줌마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고서는 제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나, 네가 세란이구나. 참 예쁘게도 생겼다. 딸은 아빠 닮아야 잘 산다고 하는데 뭐 누굴 닮으면 어때? 내가 이제부터 너희 엄마로 들어올 거고 우리 저기 먼 곳에 가서 다 같이 새 출발하며 살 거야. 한국에서 힘든 기억 다 잊고 우리 미국 가서 새 땅에서 새 출발하며 행복하게 살아보자, 세란아. 라며 인사를 하는데 듣기에도 황당한 새엄마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시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일찍이 이민을 가서 세탁소를 하고 있었다던 그 여자는 잠깐 부모님과 한국에 있는 친척 결혼식을 와서 머물다가 우연찮게 아버지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며 심지어 뱃속에는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일들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니 어린 제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결혼은 도저히 믿기가 힘든 지경이었고 이제는 다신 엄마를 못 본다는 것을 안 저는 무조건 미국은 못 가겠다고 절대로 아버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허나 제 의견과는 다르게 이미 아버지의 아이를 가져 며느리 노릇을 했던 그 여자는 이번에는 아들들이 틀림없다며 할머니의 이쁨을 독차지했고 아버지 역시 지친 아픈 이혼의 기억을 다 잊고 싶다며 그 여자를 새 아내로 맞이해 미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저는 울고불며 엄마를 기다린다며 찾았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붙들고 설득하기 시작했더랬죠. 세란아, 엄마는 다시 오지 않아. 아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처럼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거야. 엄마는 너를 아빠에게 맡겼고 아빠는 새엄마와 함께 너를 보호하며 살아갈 테니 우리 같이 가자. 아빠 말고 엄마도 다른 아저씨와 재혼했다는 말은 저를 어둠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 같았고 엄마도 아빠도 다 나를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본인 행복이 우선이고 본인 인생 찾아갔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며 부모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놓게 되어 모든 것을 체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떠났을 때도 이젠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더랬죠. 그렇게 저는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LA라는 한인타운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말만 미국이지 한국이나 다름없는 것 같았어요. 수두룩백백 한국인이었고 한국 음식도 흔하게 접했으며 곳곳에 들려오는 것도 한국말이니 왜 새엄마가 그리 오래 미국에서 자랐으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게 참으로 쿨하게 잘해주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웃 언니처럼 편하고 대하기 쉽고 함께 있으면 재미나서 저도 모르게 웃고는 했습니다. 웃는 게 이쁘다 세란아. 근데 나 아줌마는 싫어. 엄마 싫으면 언니라고 불러도 돼. 나도 너한테 친엄마 존재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까 그냥 착하고 좋은 언니랑 함께 사는 걸로 하자. 그럼 사이가 이상해지잖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잘 지내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엄마든 언니든 호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나중에 엄마 찾아가기에도 난 지금 네 언니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가 한국 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여겨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남겨둔 채 새엄마에게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간혹 아버지가 새엄마한테 언니라고 부른다고 지적했지만 저를 막아준 것은 바로 새엄마였고 저는 그런 새엄마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새엄마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동생들도 자연스럽게 잘 챙기게 되었어요. 쌍둥이 남동생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한국에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기쁨에 너무 취하셨는지 동네 사람들과 약주판을 벌이다 그날따라 혈압 높으신 양반이 안 먹던 닭백숙까지 먹다가 그 다음날 눈을 감으시고야 말았던 것이죠. 참으로 어이없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쌍둥이 남동생들이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고 어쩌면 아들 노래 부르던 것이 그것으로 인해 우리 엄마에게 상처 주고 집안에 화를 일으켰던지 저는 가족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아들 쌍둥이를 얻어서 대를 간신히 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고 가혹했습니다. 특히 딸인 저한테 말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와 새엄마는 서둘러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공항으로 가던 도중 크게 사고가 생겨 할아버지로는 부족했던지 하늘은 아버지와 새엄마까지 데려가 버려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니 저와 남동생들은 더 이상 미국에 남을 수 없었고 새엄마의 부모님께서는 딸의 아이들인 쌍둥이 남동생을 맞는 것을 여러모로 걱정했고 절대로 우리 집안 사람들의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밖으로 줄 수 없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다시 저는 쌍둥이 남동생들과 함께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잘 왔다 내 새끼들. 이게 다 뭔 일이라냐. 조상님께 무슨 그리 죄를 지었다고, 우리 집안이 대체 무슨 그리 잘못을 했다고 내 새끼 내 남편 다 앗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는 자식이고 니들에겐 부모였는데 그래도 어쩌겠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살아서 부모가 준 목숨 잘 이어가면서 잘 살아야지. 우리 집안 종자들 내 힘을 다해서라도 지켜주마. 내 목숨이 다하는 데까지 너희들을 지키며 삼아 내 새끼들. 할머니는 어느새 많이 나이 든 모습으로 쭈그란 주름진 손으로 저와 손주들을 끌어안았고 그토록 할머니가 믿고 원망스러웠던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할머니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믿으며 함께 가족이 되어 살기로 했습니다. 그건 저와 동생들이 할머니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할머니를 용서했기에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는 한동안 할머니하고 살면서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집안일을 서로 도우며 살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조금씩 아껴 쓰며 저희들을 교육시키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쌍둥이 동생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고 키워보고 나니까 애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나를 엄마가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지 그 대단한 수고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쌍둥이 동생들은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도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믿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죠.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그 전부터 시름시름 앓았던 지병과 치매기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저는 할머니마저 잃게 되는 불운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세상에 저희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인 할머니까지 잃게 되니 앞으로 동생들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고 재산도 이미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동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깜깜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서 근무하던 아버지 후배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큰 신세를 졌다며 저희들을 입양을 하겠다고 나서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한테 살아생전 빚을 많이 져서 너희들이라도 책임지고 싶은데 내가 친부모처럼 잘해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어른들 동안까지만이라도 맡아줄 테니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며 부인되는 사람과 함께 저희들을 데려가 아늑한 집안에서 저희를 돌봐주고 재워준다 했지만
워낙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 할머니가 교육을 시켜놨던지라 저는 입양됐던 순간부터 사람을 믿지 않고 한 번도 마음을 놓인 적이 없으며 언제나 곤두서 있는 상태로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착하기만 하고 희생적이기만 한 부부의 목적은 바로 저희 집에 있는 돈이었더라고요. 생각보다 돈이 없다는 것을 안 아버지 친구 내외부는 저희를 못 돌보겠다며 바로 파양을 해버렸고,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문 것이었기 때문에 파양도 자유로워 저희들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도 2년 정도 그 집에서 머문 덕에 저는 그래도 중학생이 되었고 동생들을 이제 책임질 수 있다 생각이 되어 학업을 뒤로 미루며 학교를 그만두며 서울로 올라가 동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집안의 우환이었을지도 모르는 쌍둥이 동생들이었지만 개구쟁이 녀석들이 연이어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며 철이 일찍 들었고, 누구보다 이제는 제게는 없으면 안 될 존재들이었기에 저는 동생들을 남겨준 새엄마와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서로 힘을 모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니 생각보다 시간은 금방 갔고, 공장에서 돈 벌고 꼬맹이들도 두 녀석 힘을 모아 어릴 적부터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며 함께 지냈는데, 쌍둥이 녀석들도 커가면서 성격이 달라지더라고요. 큰애는 종찬이, 작은애는 종수였는데, 종수는 사고치고 말썽피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철 모르는 동생인 반면, 그래도 좀 더 일찍 나왔다고 종찬이는 누나를 배려하며 이해할 줄 알고 종수를 다잡을 수 있는 녀석으로 커갔어요. 쌍둥이지만 생긴 것도 달라 종수가 더 잘생겨지며 키도 커졌고, 저는 그런 동생들을 키우며 왠지 아들들을 키우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던 때에 저는 어른이 되었고, 어려서부터 공장에서 일한 탓에 능숙해진 손놀림으로 인해 돈도 제법 받아 생활했는데, 나이가 차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저더러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공장 사장님 사모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 부추겼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돈도 많고 네 동생들도 다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인데 어딜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 전제로 한번 잘 만나봐.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나이 많은 사람도 싫고 제 손으로 동생들을 책임지고 싶어서 꿈쩍도 안 했더니만 사모님께서는 일하는 도중 어느 차 마시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저랑 뛰던 값도 넘어 보이는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이구, 미인이시네. 저 같은 노총각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랑 어떻게 선을 보나 겁먹었는데 너무 미인이신 거 아닌가요? 노총각이면 어때요? 돈 많으면 되지. 세란이가 아주 심성이 착하고 생활력도 강해서 동생들도 다 잘 돌보고 있는데 그것만 책임져주면 세란이는 만사 오케이일 거예요. 세란이 너도 좀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힘들게 공장에서 살 거야. 둘이 같이 있으니까 딱 봐도 선남선녀네요. 함께 잘 만나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쏙 빠져버리는 사모님의 의중이 사실은 좀 수상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 고생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으니 생각해 주느라 그랬나 보다 그렇게 여기며 일단은 그 아저씨와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좀 벗겨질랑 말랑하지만 돈 하나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나왔다던 아저씨는 딱 제가 자기 신부감처럼 보인다면서 계속 만나자 했고, 첫 만남부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한참 꾸미고 싶을 나이에 필요한 데 쓰라며 돈도 주니 뭔가 꽁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에 자꾸 한두 번 더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구두만 빼고 다 사주니 이 사람의 집까지 한번 가보고서 저는 공장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결혼을 하니 제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물쇠로 굳건히 잠긴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열자 행여나 치매로 인해 탈출할까봐 걱정되는 시어머니가 계셨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시어머니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나와 결혼했으니 며느리 노릇은 다 해야지. 우리 어머니 잘 모셔.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는데 당신도 혹 둘 달고 왔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자식 혹보다는 차라리 동생 혹이 골치 덜 아플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앞으로 서로 윈윈하며 원하는 거 잘 채워주며 살자고. 남편은 근처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워낙 이곳도 시끄러워서 남편도 나가는 일이 잦았고 치매 어머니에 대한 뒷감당은 제게 다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월급도 꼬박꼬박 잘 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생활비도 잘 안 줘서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정 돈이 궁하면 당신도 나가서 벌어. 어머니는 워낙 저런 생활에 익숙한 편이라 밥만 챙겨드리면 되는데 처남들 둘인데 돌아가면서 밥만 챙겨드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 이럴 때는 또 처남들이 밥값 하네. 밥값 운운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크게 싸웠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다시 저는 공장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과 치매 시어머니까지 감당하게끔 남편이 수완 좋게 꾀를 부리니 돈을 도저히 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게 아이까지 생겨 꼼짝도 못하게 돼버리니 임신한 몸으로 돈을 벌며 치매 시어머니에다 집안